중국 기업이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같이 약한 친구들 이렇게 괴롭힐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데 이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중국 CDFG가 2021년에만 해도 약 12조 원을 벌어들였고 작년에만 해도 뭐 중국 봉쇄 여파로 타격을 입었다고 하지만 매출이 10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1억이 넘는다,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우리나라는 1위가 롯데면세점인데 롯데면세점 작년에 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위, 3위도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을 벌어도 1조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좀 두려움이 휩싸여 있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네, 아무리 뜨거워도 맨손으로라도 잡고 싶은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핫한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얘기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그 대행사 보셨습니까? 전 못 봤는데. 그래요. 그 드라마 굉장히 인기였는데 경쟁 PT 이거 피 튀기는 그런 심사이던데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나온 규모는요. 인천공항 전체 영업 면적의 약 70%가량이 되거든요.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권이 걸려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통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27일 최종 마감된 입찰에는 이제 국내 굴지의 면세 기업들이죠.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가 참여했고 그리고 주목하는 게 이 세계 1위의 면세 기업인 중국 국영 면세품 그룹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반 기업 이런 대기업군의 면세 사업권은 이런 화장품, 향수 등 이런 품목별로 1에서 5구역이 있고 이 여기서 1, 2구역이 하나의 그룹. 또 3에서 5구역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데 이런 일반 기업 면세 사업권은 각 그룹별로 한 개씩 최대 2개의 사업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별개로 중소 중견기업 사업권 입찰은 또 따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오후 2시 40분경부터 이틀간 이 면세 사업권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진행되는데 각사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이번 주 주중으로 이 가격 제안서를 개찰을 해서 이 사업 제안서 평가 점수와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관세청은 다음 달 심사를 거쳐서 최종 낙찰 대상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의 사업권을 좌우하는 심지어 전체 영업 면적의 70%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면세점 입찰에 이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게 굉장히 크고 원래 사업 운영 기간도 5년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 면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 기간을 10년으로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입점에서 실패가 된다면 영업 환경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특히나 2019년까지만 해도요. 매출이 약 3조 원 가량으로 이제 세계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면세점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여행객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면 이제 면세점도 활기를 띠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면세기업 순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입점 여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라고요? 3조 원을 넘겼어요. 19년에 기준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만 나온 매출이 3조 1,600억 원. 네. 어마어마하군요. 사이즈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기업이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같이 약한 친구들 이렇게 괴롭힐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데 이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중국 CDFG가 2021년에만 해도 약 12조 원을 벌어들였고 작년에만 해도 중국 봉쇄 여파로 타격을 입었다고 하지만 매출이 10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1억이 넘는다,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1위가 롯데면세점인데 롯데면세점 작년에 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위, 3위도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을 벌어도 1조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좀 두려움이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기업 CDFG 그 회사 이름이 특이하네요. 이게 줄임말일 텐데 네. CDFG가 그렇게 큰 회사다. 이 여기 전 회장이 한국 면세 시장의 절반은 사실상 중국 거다 이런 얘기도 했나요? 네, 그래서 한 컨퍼런스에서 뭐 중국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사실 국내 면세점에서 이 중국인 관광객과 그리고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이 따이공들이 이제 매출이 차지한 비중이 70%가 넘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견제한 건데 그래서 뭐 한국 면세 시장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사업 제안 이 프레젠테이션에 그 찰스 첸 이 CDFG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뭐 PT까지는 아니고 뭐 통역사를 대동해서 뭐 인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참석할 정도로 이 입점하겠다는 굉장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데 사실상 중국 거다. 그래요. CDFG라는 중국 회사가 그러면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을 지금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가격 결정 요인이 크기 때문에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CDFG는 해외 면세점 운영 경험은 없지만 이 자금력이 굉장해서 실탄이 이제 두둑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쓰면 인천공항도 어찌할 수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 CDF 실무자들이요 몇 달 전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할 이 사업 제안서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여객 즉 여행객 1인당 최소 임대료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1차 심사 평가 항목의 40%가 이 가격 요인이기 때문에 이 CDFG의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심사 기준이 가격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임대료 많이 낼게요. 비싸게 낼게요 하면 유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도 코로나19 여파로 좀 적자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 임대료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CDFG의 자금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2007년에도 외국계 기업인 DFS가 있었고 또 뭐 2018년에 롯데면세점이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가격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세기업도 올해 특히나 이 사업 제안서 작성에 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 뭐 사실상 절반 우리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중국이 이번에 단체 관광 아직 안 풀어줬습니다. 한국에는 단체 관광객 아직까지는 보내지 않을 거야. 이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정책이고 외교적인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중국의 단체 관광객입니다. 이걸 또 면세점 사업권하고 그 패키지 딜로 들어올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구도가 참 낯설다는 생각도 했어요. CDFG라고 하는 중국의 회사가 크다는 거는 느낌으로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경쟁 입찰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롯데, 신세계, 현대, 신라 이런 회사라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큰 회사 아닌가요? 충분히 큰데 이 코로나19 때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롯데가 1위였는데 굉장히 치고 많이 올라온 거고 중국이 또 면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혜택도 많이 주고 지원 정책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진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운영 주체 자체가 누구이냐 보다는 누가 운영을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가장 커질 거냐 이게 궁금하실 거거든요. CDFG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인천공항 면세점의 70%를 가져간다. 네. 그랬을 때 여파는 어떻습니까? 좀 다양한 여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뭐 사실 면세점이라는 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뭐 관광을 진흥하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관문인 이 면세 사업권을 내어준다면 외화 유출 현상이 뭐 심화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돈 벌어서 네. 중국에 송금한다.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사실 이 면세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건
시내 면세점이거든요. 사실 공항점보다는 이 시내 면세점에서 얻는 매출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시내 면세점에서 와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공항보다는 명동 이런 데서 매출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향후 이 CDFG가 이 시내 면세점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고 그래서 매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DFG라고 하는 중국 1등, 세계 1등 면세점 기업이 일단 인천공항부터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면 시내까지 소위 진출할 거다. 진출해서 여기에서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다시 오면 이들이 중국이 운영하는 그쪽 회사부터 갈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 같기도 한데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시내점은 좀 상대적으로 운영하는 데 비용이 덜 들어가나요? 네, 왜냐하면은 임대료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고정 임대료였거든요. 최근에 조금 바뀐 게 이제 여객당 이제 임대료로 바뀌었지만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제 가격이 반영이 돼서 제품도 조금 비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가 좀 더 싸니까 좀 더 매출 많이 올리는 약간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요. CDFG 이름에 귀에 쏙 들어오기는 하는데 기존에 국내 면세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다가 CDFG처럼 저도 들어갈래요. 도전장을 냈다가 앞서 몇 군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회사들은 왜 못 들어왔어요? 네, 일단은 처음에 들어왔던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홍콩 DFS가 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향수 화장품 매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입찰에 실패했어요. 신뢰한 면세점에서 밀리면서 갱신에 실패하고 지금은 뭐 약간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 개차 추가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300억 원 이상을 썼는데도 입찰이 실패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이후 다양한 국내 진출 시도를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평가하기로는 이 우리나라 면세점이 이제 편리한 지역, 이 관광에 편리한 지역에 유명 브랜드들을 고루 갖추고 있고 또 이 3시간 전에 주문하면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각종 면세점에 네. 3시간 전에 내가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공항에 갖다 놓는다 이 뜻이에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멤버십과 할인 혜택이 있는데 이런 거를 국내 면세 기업을 따라올 외국계 기업이 없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300억 이상을 썼는데 입찰에서 떨어졌다. 이건 무슨 주장입니까? 그렇게 썼는데 왜 우리가 떨어졌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업 제안서 등에 밀렸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우리가 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 비용 측면에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300억 원 이상 더 내겠다고 했는데 떨어졌다. 네, 떨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면세점 사업이 유망하다라고 본다는 뜻이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나 줘야 된다라는 건데 중국 관광객이 지금 아직까지 한국에 많이 안 들어오지 않나요? 네, 일단은 그 방역 조치는 해제됐는데 그래서 면세업계에서는 사실 3월부터 이달부터 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매출을 올려주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지금 단체 관광객들이었거든요. 개별적으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미래를 본다는 뜻이죠. 국내 면세 매출의 약 70%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나왔다. 이게 맞나요? 그렇게 좀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안 왔을 때는 그 보따리상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매출을 많이 올려서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하면 중국이 차지하는 게 70% 이상이다. 이렇게 많이들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해요. 이제 CDFG가 몸집은 큰데 아직까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경험이 없죠. 이런 디테일이 약하다. 주문하고 3시간 만에 따끈따끈한 배송이 가능하다 할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편집샵 같은 형태로 마케팅을 한다 할지 이런 게 약한데
이 노하우가 유출된다? 이런 음. 주장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일단은 직원들을 많이 영입할 수,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직원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해외 이제 운영 경험이 없는데 인천공항을 토대로 발판 삼아서 뭐 해외 공항 유치에 뭐 뛰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딛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 면세점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을 다 뽑아갈 거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매출을 올려주면서 판매하는 노하우, 네. DP하는 노하우 이런 거 알려줄 거다. 그 비슷한 의견이 많네요. 윤정민님, 중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서워요. 우리나라 면세점을 몽땅 먹어버리는 건 아닌지. 이영희님, 중국이 들어온다. 인구와 자금력이 다네요. 그 인구는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부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인도입니다. 이정숙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했나요? 이러다 우리나라 상권 중국 점유율이 커질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각국이 우리나라 것만 사고 우리나라끼리만 비즈니스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그 나라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면세점 사업은 굉장히 상징적인 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세 판매장? 보세 네. 판매장, 면세점이 원래는 보세 판매장 이게 풀네임이잖아요. 여기서 따이공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런 조짐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나 따이공과 이제 가격 협상에 좀 밀려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너네 이렇게 가격을 많이 이렇게 싸게 가져갈 건 우리는 팔지 않겠다 이러면서 좀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또 다시 뭐 크게 와서 이렇게 대량 매입해가고 이런 상황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고민도 되더라고요. 시내 면세점이 따이공들이 매출을 다 올려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커미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떼어가서 페이백으로 받는 거 요게 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서 앞으로 상황이 옛날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요거 좀 걱정이 되네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화장품 회사나 뭐 이런 곳들에서는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면 굳이 우리 따이공과 협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협상 경쟁력도 조금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 보죠.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심사가 경쟁 PT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발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맨손 경제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